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사업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입을 통해 도소매업을 하시다가 자신의 브랜드를 제조해서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도소매업에 비해 제조업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요건을 갖춰서 제조업으로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제조업이 추가되면 도소매업과 비교해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절세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말 제조업이 도소매업에 비해 절세에 유리한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꿔서 연간 1,000만 원을 손해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곳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도소매업의 경우 브랜드도 필요하고 제조업 시설이나 OEM 계약을 통해 외주 제작을 해야 하는 제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도소매업과 달리 제조업의 경우 세무서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외주제작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 추가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등록이 까다로운 만큼 세금에서도 유리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에는 크게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치세와 순이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는데요. 먼저 부가치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든 도소매업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차이가 큰데요. 먼저 제조업인 경우에는 과자점, 양복점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만약 간이과세자가 기존 사업자 등록 중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소매업 중 도매업인 경우에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초기 재고 매입 또는 인테리어 투자 등으로 인해 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소매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개인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판매금액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판매금액의 1.3%를 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가 무려 1,0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다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소매업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 중 도매업인 경우에도 역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소매업인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치세, 절세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 제품을 제조해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이건 제조업일까요? 소매업일까요? 요즘 자사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는 하지만 제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발행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해보면 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소매업이 제조업보다 절세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과 대표자의 나이 그리고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감면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업인 경우 대표자의 나이와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 판매업만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통신 판매업 외에 다른 도소매 업종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인 경우를 제외하면 제조업이 도소매업에 비해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려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과 지역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5년간만 적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이를 매출 규모에 따라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는데,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면율은 업종, 소기업 여부, 그리고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소기업인 경우 수도권 내 소재기업인 경우 20%, 수도권 외 소재기업인 경우에는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이건 외이건 모두 감면율이 10%에 불과하고요. 중기업인 경우 제조업은 수도권 내기업인 경우에만 15%,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인 경우에만 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 소재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모두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 도소매업보다 대부분 유리합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도소매업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 고려할 부분이 더 있는데요.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과 장부기장 의무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의 경우 도소매업은 해당 연도 매출액 기준 15억 원 이상인 경우이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장부기장 의무와 관련해서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복식장부 적용 기준이 업종에 따라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기준이 도소매업의 기준보다 전체적으로 낮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위탁 제조된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붙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시던 개인 사업자분이 계셨는데, 본인의 사업이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였는데, 그의 제조업 매출이 9억 원가량 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아시고 당황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부가가치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서처럼 제조업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실 때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차이가 없고요. 법인세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도 높아서 도소매업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매업인 경우 간이가세자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제조업보다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법인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있어 제조업이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소매업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세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조업보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 세금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정부기관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도소매업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직접 또는 간접 대출 형태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30% 내외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지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10% 내외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비슷한 경우 같은 매출이라도 제조업이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회사의 재무 사항이나 대표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 설명드린 세금은 물론 향후 대출 진행 여부 등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세금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